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돈돈이의 돈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세사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특정 부위만 찍어서 공부했던 점입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한 달 전부터 안 나올 부분을 골라내고 나올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그 선택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세법 5장 납세자 권리였나요? 그 파트를 한 달 동안 보지 않고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50점으로 나왔을 겁니다. 저 그때 진짜 울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와, 한 달을 안 봤는데 이게 50점이라고? 라는 생각에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제 잘못이고 제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납세자 권리 그 파트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목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이 다가오면서 불안해지시겠죠.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특정 부위에 찍어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전 범위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째를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관세사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공부한 내용이 대부분 법조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우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다라는 조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하기 전에 나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암기를 들어가는 게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와서 느끼네요. 지금 합격했던 애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책 내용을 그리고 법 조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 그 법 조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간조차도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일단은 외우려고 접근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해 없이 암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머릿속에 넣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시험 때 적어내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법 조문과 그리고 로직 자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앞에 말한 2번이랑 조금 배치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 과목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것을 답안지에 기재하기만 한다면 점수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HS라든지 아니면 관세법이나 외울 때 내용을 조금씩 계속 틀려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무역실무 시험에도 3대 협약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로직이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고 그에 맞는 배점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3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암기를 정확하게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에 선별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을 골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부를 하지 않고 관세사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은 관세사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제가 관세사 시험을 떨어졌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